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오늘 11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슬슬 다가섭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절기가 어떻게 보면 음력이라는 게 참 정확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딱 절기가 뜻하는 그 날짜마다 또 그 이후로 보면 이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참 이게 정확하다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 해 마무리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알차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올랩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출구조사 발표를 시작으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동안 증시 쪽에 영향을 미치던 대선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압제가 대부분 거치게 된다라는 점에서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등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에 화답을 하는 그런 지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오늘 화끈한 그런 불꽃 상승 장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주요 코너들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 강정원 부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을 알아보고 전일장 관심주에 대한 AS까지 받아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 해선을 치른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 살핍니다.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는 고수 이드코 전문가가 제시하는 오늘의 비밀스러운 전략과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장 시작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인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전일 기관의 매수세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역시 미국 대선 결과 기대감인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1% 가까이 오르면서 13,24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양시장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일 국내 시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기관 매수세가 1,700억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19.9%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기금과 투신권 매수세가 우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낙폭이 컸던 자동차 업종인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반등이 성공하면서 운송장비 업종이 이제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 업종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철강 속도 상승률을 좀 보였고 어제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장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특히 현대차가 4.2%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고 현대모비스와 SK이노베이션도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업종인 한국전력이 2% 정도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도 약보합세, 승부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090.7원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6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9포인트 상승한 510.5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개인이 매수를 200억대가 유입되면서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다만 기관이 팔대로 좀 전환되면서 최근에 어제 대형주 강세를 보인 부분이 기관 쪽이 대형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적으로 코스닥도 메리토스트가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메리토스트는 주기세포 치료제죠. 카시스템을 홍콩에 수출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게임 비즈라든가 이런 아이디 온라인 이런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좀 큰 폭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도 업종이었던 그런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아예 좀 북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해상,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 BS홈쇼핑, 오스템 임플란트, 아트라스 BX, 다음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GS, 코데스 레버리지, SK, 삼성중공업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코롱생명과학, SM, 메이톡스, CJ ENM, 포스코 엠텍을 순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133포인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이제 오늘 9시부터 결과가 좀 추후조사가 좀 발표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런 기대감
누가 되든 일단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어떤 측면이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다우지수는 133포인트 상승한 13,245.68포인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각각 11.13포인트와 12.27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S&P 500 지수 10대 지수 중에서는 에너지 업종과 제조 업종의 상승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로 통신 업종은 미국 시장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유가도 배럴당 3.06달러, 3.6% 급등한 88.71달러에 마감했고 금 선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온수당 31달러 상승한 1,7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로 어제 미국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 해소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강정원 부장님께서 추천하신 종목들을 쭉 집계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93개 종목을 추천하셔서 75개, 즉 80% 가까운 종목들이 손실 없이 시초가 3%를 이제 가뿐히 넘는 그런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80%의 수익 달성이라면 정말 대단하죠. 저희 시청자들 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만 대표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 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도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SNU, AS 부탁드립니다. 네, SNU 어제 시초가 그저께 종가에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출발해서 6.7% 상승했는데요. SNU는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관련 확대 기대감, 역시 이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의 기대감이 좀 컸던 그런 종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올해는 장비 관련 크로 취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던 상황이었고 바닥 시그널을 좀 확인해 주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었다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역시 올해 실적은 좋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금 주가 수준이 바닥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또 한 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딜까요? 오늘도 가뿐히 수익률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현대약품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약품은 고혈압 치료제인 테놀민과 사업힘량, 노레보 이런 주력 품목을 의약품한 사업부고요. 우리가 주로 아는 음료죠. 위에르화이바를 판매하는 음료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보다는 국내 판매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올해 2월부터 일본의 인공누액인 누핑 저만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방시장 영업 환경이 약화와 더불어서 4월에 대규모 일괄 약가 인하 영향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영업이익도 저처전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제약업종이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서 오늘 현대약품을 제시해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저PBR 매력을 들 수 있는데 동서의 현대약품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3,528원입니다. 현주가 PBR 0.5배 수준밖에 안 되고 최근에 중소형 제약주가 세계 최대 국제 약 기업이죠. 테바사가 국내 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약품 역시도 이런 후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양호한 패턴을 보여서 오늘 현대약품을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3% 이상, 손절가는 1,750원 하나씩 손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께서 현대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한 1% 가까운 상승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양 시장이 0.5%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 오른 거래소는 1937, 코스닥은 2.84포인트가 오르면서 현재 520선을 회복한 채 0.5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똑같이 1.4%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급락 직전의 어떤 그 가격대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힘있게 가고 있고요. 포스코도 1.34% 상승했습니다. 요즘 포스코가 그 자회사들 관련해서 움직임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좀 전에 강 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포스코 임팩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닥에서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막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장이 4포인트, 2포인트, 조금 상승폭이 좀 줄었네요. 1932와 519포인트로 오늘 양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로즈 스탁 이경일 팀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비교적 좀 기대치에 살짝 좀 못 미친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좀 한 뉴욕 증시 비슷하게 1%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색인 게 어딥니까? 홍희진 팀장께서 먼저 거래소 쪽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대감 상당히 좀 컸지만은요, 시초가는 좀 약한 모습이죠. 4포인트 상승한 1930포인트 정도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일단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서울반도체나 제일모직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건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 오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대 강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출회가 되는가 자동차 업종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함으로써 좀 시세를 이끌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받쳐지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있지 못한다면 자동차 업종은 오히려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좀 놓여 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수 창고라든지 건설, 조선, 철강 업종,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음봉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따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이 강해서 지금 양봉을 기록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인데 그나마 좀 화장품, 뭐 LVCNC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화물홀딩스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지만 덩치가 큰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시장이 가면은 오르고 반대로 시장이 좀 둔화가 되면 떨어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오후장에 증권주가 좀 반등이 좀 나왔었죠.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4%대 반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증권주 반등이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증권주 반등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가 증권주가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증권주 오늘 반등이 나오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은행이나 지금 보험업종도 역시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면서 지금 차익거래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좀 차익거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는 것 같은데 전약 후 강이 되는가 아니면 전강 후 약이 되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오후장에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좀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와 좀 반대 방향이겠죠.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증가시키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기관들이 매도가 없는 그런 수급 상황이 좀 돼야만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오후장에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폭을 증가시키는지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매수량을 늘리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저께 한 1,300억 정도 순매수로 보였던 투신과 연기금들의 매수가 오후장에서 좀 지속이 된다면 당분간 코스피 시장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경일 팀장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52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520포인트 점에 이제 다다를 하면서 이제 변곡점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이 519.0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하고 음봉을 만든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이 중요하다. 오늘 이제 장 시작은 아직 21선을 지금 현재 상태는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오후장에 이거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앞으로 이제 코스닥 업체는 이제 코스닥 업종은 이제 하락 추세를 걸을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1선을 지지하고 상승이 나온다면 앞으로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급적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 지금 코스닥 어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매수세 있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
외국인이 62억 원, 기관이 71억 원, 여태까지 6일 동안 상승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시면 개인은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다 매수세가 골고루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없고 이제 코스닥, 이제 제조, 제약,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부품, 디지털 컨텐츠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제조, 코스닥, IT 하드웨어, 부품,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현재 셀트리온이 26,950원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계속 이제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전고점을 다시 뚫고 이제 상승 랠리를 이제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도 전고점 뚫고 큰 폭의 하락 보이다가 다시 이제 상승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전고점에 이제 다가가는 부분에 있고요. 최근에 다음이 낙폭이 이 시초 2에서 6위까지 떨어지면서 큰 폭의 낙폭이 보였지만 지금 오늘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 보셔야 될 게 홈쇼핑입니다. CJ 홈쇼핑이나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 상승세가 두드려졌는데요. 오늘 GS 홈쇼핑은 1%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60전 하락한 1,090원, 1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090원에 대한 지지력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 아래에서 출발하면서 상당히 좀 좁은 등락일 연출될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 자산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라는 이런 분위기에 위험 자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도 달러 대비 상승하면서 1.28달러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에 힘입어서 오늘 환율 소폭이나마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1,090원에 대한 지지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히 낮은 레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레벨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도 있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후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도 양호한 편이고 포지션 플레이도 오늘 NDF 역외 시장에서도 포지션이 스퀘어로 확인이 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런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지요? 네, 채권 시장은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선물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6.22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미국채 금리가 좀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6bp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일단은 수급이 풍부한 상황에다가 외국인의 12월 만기 채권을 계속해서 롤오버하고 있다라는 이런 포지션이 관찰이 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시장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채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방향성이 지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놓고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대선 결과까지 제한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바마 후보가 재선이 될 경우에 오히려 채권 시장이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 제거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93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지수 흐름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지금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수렁 속에서 건져내야 할 가치주에 대해서 꼽아보고요. 현대증권은 변동성 구간 내 기술적 반등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면서 전략을 세워봅니다. 트러스트투자증권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요. 신영증권은 여전히 주도권은 센티멘트가 쥐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에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제거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로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재정 절벽 이슈, 중국의 선 구조 조정 후 경기 부양 가능성, 남유럽의 불협화음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을 찾는 것으로 낙폭 과대와 이익 모멘텀을 모두 지닌 종목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유동성 확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담보된 성장성은 매크로 회복의 수혜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수 1900선 초입에서 다시 봐야 할 가치주를 꼽자면 차이나킹, SK, 휠라코리아, 와이솔, LG상사, 동원산업, LS, KCC, 삼성 SDI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어제 지수가 반등했던 원인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호주 달러와의 반등, 그리고 자동차 악재 선반영 등 개별 재료의 부각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우호적 변수는 이머징 경기에 대한 시각 변화로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지표인 PMI 지표의 반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가격 지표인 호주 달러 환율과 다우 육상 운송 지수 흐름을 통해서도 기대가 반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그리스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증시는 변동성 구간 내 낙폭 과대 섹터와 종목 중심의 기술적 반등을 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고, 차기 정권의 불균형을 얼마나 해소하는가에 따라 미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S&P 500 지수는 선거 전 하락하고 선거 이후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정치적 현안들이 여러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불확실성을 본격적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이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범주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증권입니다. 현재 지수는 여전히 경기나 이익에 대한 전망보다는 글로벌 자산시장의 센티멘트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센티멘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간단히 말해 매크로 변화에 따라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매크로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급등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지금은 과거 사례에서 이 시기에 유리했던 반도체 및 가전,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 제거 기대감에 올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 다우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됐다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기대에 좀 못 미쳤는데요.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죠. 애플이 하락 마감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 국내 증시도 힘이 없듯이요. 나스닥도 그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상승률도 좀 미진했는데요. 유럽 빅3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0.7에서 0.8%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상해 지수인데요. 역시 정권 교체기에 있어 장중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1.5%까지 밀리다 약보합에 좀 못 미치지만 1% 이상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재반등을 지금 노리는 구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밴드 상단으로 제시된 1920선을 돌파하며 미 대선 불확실성 제거를 선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900선에서 반등에 성공한 만큼 상승의 힘이 강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의 돌발 악재로 인해 낙폭이 심해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반등에 성공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와 함께 동반 급락했던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반등을 빠르게 줬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한 만큼 현대차 역시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WTI가 3.5%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유화학 섹터의 반등도 좀 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에서 10일간의 바닥 다지기 이후 반등에 성공한 만큼 다시 한번 보수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공격적인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1차 목표가는 61선이 있는 1944포인트입니다. 2차는 전고점이 1964포인트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IT의 SK 하이닉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3만원까지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WTI 급반등에 따른 정유화학 섹터 대표주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대비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 대선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오후가 되면 투표가 마감이 돼서 그 추후 결과 조사도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어졌는데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수는 하방 지지선을 1884포인트, 상방을 1950포인트로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무리를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핵심적인 섹터들 몇 가지 살펴보시면서 풀어나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일자리 관련주인데 어제 사람 NHR을 대상으로 해서 윌비스, 에스코넷까지 저점부터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취업 전문 사이트죠. 인크루트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이는 약 8%, 에스코넷과 윌비스도 소폭 좀 올랐습니다. 어제 저희도 어제 사람이는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9% 정도 수익을 좀 올린 상황인데 글쎄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모습이죠. 일단 사람인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 18% 정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현 시점보다는 눌러줄 때 5일선 정도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대장주만 골라서 잡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 위주로 좀 보시면서 관련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죠. 일단 어제 현재 시장에서 의약품 관련주나 제약 관련주들이 불꽃쇼를 한 이후에 수완매가 바이오주 쪽으로 쏠리면서 줄기세포 수출에 대한 뉴스성 기사가 주가 상승에 한몫한 모습인데 전일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한 메디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마크로젠, 파미셀, 삼성 LNS까지 같은 종목들도 동반 상승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종목군들도 현재 좀 추격해서 따라 들어가기는 무리가 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대장주죠. 메디포스트가 상한가 안착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서 점진적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줄기세포들 관련주 자체가 바닥권에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파미셀이나 삼성 LNS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섹터는 SNS 관련주입니다. 이 SNS 관련주는 특정 후보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선거운동 열기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간에 이루어온 나우콤, 인포뱅크, 캔들미디어 등이 있는데 일단 어제 캔들미디어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다른 SNS 관련주들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SNS 관련주들을 봤을 때 또 한번 시세를 줄 모양으로 에너지를 좀 응집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골라 잡으셔도 되지만 그중에서 움직임이 좋은 오늘과 내일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은 실적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좀 늘어났고요. IT 장비 유통 부분을 포함해서
전 사업부에 고르게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장 업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설립 이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받는 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SNS 관련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현재 21선이 우하향하면서 골든크로스가 곧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 정도까지 목표 수익이 좀 보이긴 하지만 베팅을 너무 크게 잡지는 마시고요.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480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 화학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IT가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시장이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1%대 강세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7%대 하락세, 그 다음에 삼성테크닉 같은 경우도 일단 0.5%대 강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양봉을 좀 기록을 하면서 뭐 10,000원 이하까지도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기관들, 그러니까 특히 연기금 쪽에서 한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한 업종 자체가 IT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가 매수 대기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은,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주가 자체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 내지는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상품값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업종 자체가 IT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름 만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15% 이상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지금 LCD 패널 값이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5월 달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던 게 아니라 6월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어느덧 35,000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70% 가까운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IT 업종,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상품값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최근에는 패널값의 안정, 그러니까 지속적인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덧붙여 보자면은 최근에 샤프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경쟁 구도에 있는 일본 기업이 지금 샤프가 적자가 상반기에만 9조 원이 나왔다고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샤프가 망한다면, 만약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샤프가 망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업황이면 업황, 그 다음에 지금 경쟁 구도에 있을 때도 봤을 때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좋은 마인드를 유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하실 타이밍이지 지금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탄력이 좀 좋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시점이겠죠. 예, 그러한 구간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수장비 쪽은요, 자동차 지금 장 초반에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1차적인 저항 라인이 21만 1,000원이죠. 그러니까 갭이 발생했던 갭 라인인데, 이 갭이 메워진 상황에서 갭을 돌파를 하는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지금 다시 한번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파가 되지 못한다면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저항대는 21만 5,000원을 뚫고 나서 주가가 상방으로 틀어주는 건데,
22만 5천 원의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로선 시장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 모비스, 뭐 현대위아, 그다음에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기타 다른 부품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차가 살아나야만 다른 게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고 그다음에 22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운수장비 쪽에서는 조선이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은 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지만은요,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미래를 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좋은 기업보다는 미래 좀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번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주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선업종이 급반등을 보이긴 상당히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수주 잔량이 계속해서 좀 감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을 좀 탑픽으로 하셔가지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관심을 가지시되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좀 잘 지금 따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보유는 가능하고요. 역시나 보유는 가능하시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밀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좀 더 이뻐지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뭐 시장보다 강세를 띠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점이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를 좀 바라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화학이네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이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빠지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차트 보시면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 저점이 일단은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시장이 빠져도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부터 주가는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10월 말에 저점이 깨진 상황이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졌죠. 이 얘기는 뭐냐? 시장보다 힘이 강하고 여기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S-오일, GS가 가장 힘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유 업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삼성정밀학 같은 종목, 시장보다 흐름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LG화학이나 뭐 호남석유, 하나케미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시는 것보다는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강하다. 그러니까 정유업종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되 석유화학보다는 정유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지금으로선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경일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의 흐름과 특징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철강업종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철강업종 큰 틀을 보고 말씀드리면 철강업종은 1년 이상의 이제 장기 투자를 위한 상태로 이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최근에 포스코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21선을 타고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가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갭 상승을 했지만 그 갭을 메꾸어 가면서 이제 하락폭을 좀 반납하는, 시장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은 확대됐지만 중국이나 뭐 이제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이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되고 있어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단기간에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길게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틀린 게 고려아연, 풍산,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둔화 원인들이 이제 4분기에 해소된다는 이유로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오늘 좀 더 이제 오늘 21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한다면 21선이 지지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은 벌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악재는 지났고 이제 4분기 이제 주식은 미래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좋기 때문에 고려아연 추가 상승이 있다.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면 그 현대기아차의 그 악재가 현대 하이스코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하락을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추가 하락까지 나와서 악재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추가 하락했지만 지금 이 부분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그 어저께 그 상승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되돌렸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가는 모습. 이게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빠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부분이 바닥이다라고 보시고 지금 현대하이스코는 매수 시점인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풍산도 역시 방산 부분 매출 비중이 높게 확대가 되면서 이익 증가가 될 거라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고 이익 실적도 4분기도 좋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저점을 121선을 저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도 이제 오늘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 추가 상승 있고 더 전고점을 뚫고 추가 상승한 분위기 있는 상승 랠리 장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계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업종 두산중공업 최근에 많이 큰 폭의 많은 하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주가 없어서 그렇게 수주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두산건설에 대한 악재가 포함이 되면서 추가 하락폭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그 수주 지연으로 이제 하락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악재가 이제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수주 지연으로 이 부분에서 저점을 이제 지지하고 다시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타나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4분기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지켜보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10조 이상의 이제 해외 수주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셔도 두산중공업 내년부터 이제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인프라코는 지금 그동안의 저점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지금도 저점이 15,300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저점을 내리고 다시 반등. 하지만 지금 오늘 장에서는 21선을 뚫지 못하는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라공조도 역시 지금 차트를 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21선 위주로 계속 그 이선 반등을 못하고 추가 하락 부분 이 부분을 21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는 한 최대한 한라공조도 역시 계속 이제 추가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최근 이제 건설업종 중에 대표주고 맏형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건설주에서 이제 좀 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저점 쌍바닥을 보이고 나서 이 부분이죠. 이 저점 W자 저점 쌍바닥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건설은 여태까지 올렸던 부분은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차익 실현으로 해서 이제 지금 팔고 있고,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더 견고하겠고, 그리고 내년의 목표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1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건설 업종에서도 이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가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이후에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물산은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과 다른 차트인데요. 이 21선 맞고 계속 떨어지는 차트, 이 부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4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이제 지나고 나서 내년 13년도부터는 이제 수주가 한 삼성물산은 중동의 수주가 대표적이었지만 이제 수주 다각화로 해서 이제 호주, 러시아 그쪽으로 다 다각화가 되면서 이익 성장 모멘텀도 해외 수주 모멘텀도 괜찮다. 삼성물산도 내년이면 더 괜찮아진다라고 보시겠고요. 대린 산업도 역시 대린 산업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21선 이 8만 원까지만 보시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이제 주택업종이 살아난다면 대우건설이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만 원까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 오늘 은행 업종에 좀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무슨 이슈냐면 국민연금이 주거래은행은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날입니다. 2007년도부터 신한주주가 주 거래은행이었고 지금까지 거래은행이었지만 오늘 국민연금이 또 이제 주거래 신한은행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은행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378조 원으로 큰 378조 원만 이제 거래가 된다면 수수료 부분에서 이익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 은행주에 이제 발표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단기 모멘텀으로 가능하다. 신한주가 될지 다른 은행이 될지는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되지만 신한주주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수익률과 이제 마찬가지 시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증권업종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만 증권업종에 대해서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손해보험업종에 대해서 손해보험업종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금융업종에 대한 규제와 저금리가 계속 되는데도 손해보험업종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성장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보험이 증가하고 그리고 현금 수지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성장이 더딘 선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진희 팀장은 통신, 유통, 음식료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에 너무 좀 양극화가 심하죠. 시장 자체가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반대로 경기 민감주는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따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통신주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SK텔레콤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하죠. 지금 보시면은 16만 원 라인, 그러니까 15만 5천 원에서 그러니까 16만 원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니까 오늘은 좀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부진했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면서 실적은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자체는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보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밑꼬리가 달려주면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차트만 보고 지금 매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업종에 가면 같이 가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지금 뭐 통신업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 쪽보다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KT나 U+, 그러니까 지금 정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LG U+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를 내긴 했지만은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통신업종 물론 매수는 가능하지만은요, KT나 LG U+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보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투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하시거나 배당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접근 가능하시지, 나는 뭐 일주일에 뭐 10% 이상 아니면 5% 이상 이 부분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신규 매수적인 측면 좀 말씀드렸고요. 보유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통 같은 경우는요, 유통이 뭐 두 가지, 지금 보시면은 뭐 백화점, 내수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원개발주들이 최근에 유통주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원개발주, 대우 인터내셔널도 그렇고요. 지금 LG상사나 그다음에 지금 SK 네트워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모두 다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셨을 때는 매매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대우 인터내셔널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LG상사나 SK 네트워크스,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헤쳐가야 될 저항선이 너무도 많죠. 근데 이제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한 저항만 뛰어넘으면 됩니다. 요 라인이죠. 45,000원만 뛰어넘는다면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원개발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매수 탑픽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냥 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마인드보단 좀 긴 마인드가 좀 필요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백화점주에서는 상당히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외국계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는 가능하겠지만은요, 지금 굳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붙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점 중에서는 지금 농심이나 뭐 CJ 제일제당, 오리온, 빙그레, 뭐 롯데칠성 이 종목들 다 보유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탑픽 종목은 오리온이나 빙그레, 그 다음에 대한제당 같은,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다. 그러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조정 시 좀 매수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오바마, 롬니 관련 테마주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그 대선이 지금 오바마가 조금 더 롬니 후보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그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신생에너지죠. 신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같은 그러한 그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리고 첨단 IT죠. IT 그리고 자동차,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고, 롬니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대기업, 담배, 음식료 부분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보셔야 될 게 저는 이제 오바마 쪽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치우치고 태양광 쪽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어저께 오바마의 대선이 이제 지지율 기대감으로 어저께 그 OCI가 최근 9개월 만에 3% 이상의 큰 폭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생에너지를 이제 오바마가 이제 좀 정책적으로 좀 더 펼치겠다라는 그 태양광 업체 쪽으로 이제 펼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OCI, 그리고 신성솔라에너지, 웅진에너지, 뭐 하나케미칼, KCC 등이 어저께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고, 오늘도 이제 OCI는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KCC도 상승 중에 있고, 하나케미칼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오바마가 이제 당선이 된다 그러면 태양광 업체도 이제 제2의 이제 그 전에 이제 OCI가 주도주, 거의 태양광주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그저 50만 원대 그 주가를 되찾을 제2의 전성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정유화학 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쪽에 대한 이제 앞으로 그러한 상승이 정유화학 쪽에서 이제 상승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좀 볼까요? 네, 미 증시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거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지만 이제 코스피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 스페인 구제금융, 정치적 리스크 등 국내 증시를 불안케 하는 요소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4, 5조 정도 연말까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 주식은 저점 매수 타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 진입에 맞춰서 IT, 정보기술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스몰캡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위궤양 치료제, 소염 진통제, 전식 치료제 등 핵심 원료 의약품 제조체 에스텍파마입니다. 수출 비중은 약 75%이고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지나치게 일본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지만 김재철 대표는 일본 시장에서 확고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기 공명 영상 조영제에 대해서 선진국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MRI 조영제를 론칭하고 매출이 1,000억 원 넘어서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 비중은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공장 증설로 연간 생산 능력이 9,800억 원에서 2배 규모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 설비도 국제적 수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에스텍파마는 장기적으로 원료 의약품 수출 넘어서 중국 시장에서 완제품 생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스텍파마 실적 전망은 어떤지요? 네, 지난해 3천만 달러 수출탑을 받았고 올해는 4천만 달러, 내년에는 5천만 달러 수출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아서 실적 하향 조정까지 고민을 했지만 하반기 상당 부분 만회했다고 합니다. 올 예상 매출은 약 660억 원 내외로 지난해에 이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현재 다국적 제약사와 논의 중인 의약품 생산 대행 사업인데 미국, 유럽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가격대 한번 잡아봐야죠. 네, 현 주가는 PR 22배, PBR 4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회사 실적이 견조한 편이라 일봉상 21선을 전후로 꾸준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 플러스가 2만 원 내외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2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전고점 22,000원 돌파 시 매도하는 전략을 공고합니다. 매수가 19,500원에서 2만 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합니다. 네, MRI 조영제 등을 미국 또 유럽 시장에 앞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될 에스텍파마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희진,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있으니까요. 편하신 곳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